저희는 여기 보이면 인덱스, 이제 가장 최상단이라고, 가장 이제 뭐라고 하지, 홈페이지 입구 같은 느낌이고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꾸며줄 거예요. 일단은 요 화면 자체를 디자인은 저희가 나중에 입힐 거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이제 큰 화면에서 뭐 이 레이아웃을 뭐 칼럼으로 설정하고 이제 가운데 정렬로 하는 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넣어서 텍스트 뭐 my service 이렇게 하고 뭐 사이즈 크게 한 50호 50픽셀 뭐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뭐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My Service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버튼도 넣어줄 거예요. 이 버튼 어디다 쓸 거냐면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할 건데 그 서비스를 이동할 때 시킬 건데, 저희는 가장 먼저 저희가 원하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챗봇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뭐 뭐라고 할까, my cook 이라고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하고 얘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볼게요. 글씨 사이즈가 좀 너무 작으니까 사이즈를 한번 30 정도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리뷰 화면을 봤을 때 그냥 엄청 간단해요. 제목이랑 요거 있는 끝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마이 쿡을 눌렀을 때 어떻게 이제 페이지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인 페이지고 저희가 실제로 챗GPT를 연동할 페이지는 이제 하나 만들어 줍시다. 요거 눌러서 이제 add a new page,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건데요. 새로운 페이지 이름은 예를 들어서 챗GPT 쿡 이렇게 해놓을게요. 만들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이제 뜨게 되고요. 저희는 다시 홈으로 가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방금 전에 이제 그 페이지를 이동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my cook 이렇게 해놓고요. 한 36픽셀 굵게 해서 두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놓고 요 메인 페이지에서 정렬도 한번 바꿔줄게요. 뭐 칼럼 형태로 하고 가운데 정렬해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페이지는 풀로 채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요거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미리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런 거 하나만 이 텍스트 들어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여기 앞에 있었던 이 홈 화면에서 요거 눌렀을 때 방금 전에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인덱스가 이제 저희 가장 메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게 할 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workflow라고 합니다. workflow로 가가지고 저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저 페이지를 이동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작들을 다 여기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는 엘리먼트에서 on element clicked, 뭐가 이제 눌렀을 때 뭘 하게 할 거냐 이건데, 어떤 엘리먼트, 여기서 my cook 요 버튼이 눌렸을 때 저희는 이동하게 할 거죠. 요 버튼이 when button my cook is clicked, my 버튼 눌렸을 때 나 이동하게 할 거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가 쫙 나와 있는데, 저희 내비게이션, 즉 이동하게 하는 거고, 내비게이션에서 go to page, 어떤 페이지를 이동해라.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챗 GPT 쿡이라고 아까 저희가 만든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다시 프리뷰로 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있고, 원래는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다가 저희가 페이지 이동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눌렀을 때 페이지가 이렇게 짠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챗GPT를 이 mycook이라는 이 페이지 안에서 막 구현을 할 거예요. 이 mycook 말고 다른 것들이 생기면 이제 가장 메인 페이지에 뭐 mycook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거고, 저희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걸 이동하는 여러분들만의 서비스를 만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을 조금 개발을 제대로 해볼 겁니다. 이제 디자인도 조금 하고 할 건데,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우선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런 간단한 걸 먼저 개발해 볼 겁니다. 우선은 질문을 받아야 하니까 인풋이라는 거를 이제 넣을 거예요. 인풋 넣고 얘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뭘 넣을 거냐, 이제 인풋인데
플레이스 홀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해놓고 조금 더 이제 사이즈 키워놓읍시다. 34 이렇게 하고 레이아웃도 조금 더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뭐 한 400픽셀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다 버튼까지 저희가 이제 텍스트 입력하고 버튼 딱 눌렀을 때 챗GPT가 답변을 해줄 겁니다. 버튼 얘도 가운데 정렬 하고 뭐 얘도 똑같이 뭐 한 400픽셀 정도 해놓고 알려줘! 뭐 알려줘 말고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저 그냥 이제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크게 이제 알려줘! 하고 여기 사이 간격이 너무 없으니까 간격 조금만 띄워줄게요. 간격을 여기서 조금만 띄워주면 마진이라는 게 이제 위에 얼마만큼 이제 간격을 줄 거냐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룹이란 걸 만들고 그 안에서 정렬을 해도 되는데 사실 개발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하는 걸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개발자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누구는 나는 엄청나게 빨리 만드는 개발이면 나는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엄청나게 이 코드가 간단해야 돼. 아니야, 나는 코드가 잘 나눠져 있어야 돼.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기만 하면 되지. 일단 되게 해. 일단 되게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만든 걸 한번 보면은 엄청 간단해. 어떤 요리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밤양갱이 핫하니까 밤양갱 만들고 싶어. 알려줘 누르면 이제 챗GPT가 알려줄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 너는 창의적인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요리사야. 나는 내가 밤양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아래 형식처럼 알려줘. 형식이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해볼게요. 형식인데 일단은 재료 뭐 이름, 그 다음에 수량 뭐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1, 방법 1, 2, 방법 2,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 이렇게 할게요. 물어볼게요. 밤양갱 어떻게 만들어줄까? 안녕하세요, 밤양갱 재료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알려줬어요.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여주면 좀 뭔가 어색한 것도 나오고 할 텐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여기 버블 화면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플러그인이라는 데를 갑니다. 플러그인은 말 그대로 뭔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서 이제 앱 설치한다고 보면 돼요. 저희 사이트에 이제 앱을 설치해 줄 건데 뭘 설치해 줄 거냐? 요 버블 API라고 검색해도 되고요. 최상단에 나오기도 하는데 API 커넥터라고 있어요. API 커넥터를 이용해서 챗GPT한테 야 이거 해줘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받아서 저희는 화면에 이제 그려줄 거예요. 요거 이제 인스톨 눌러주면은 이제 설치가 되고요. 앱을 다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받으면 이제 여기 플러그인에 API 커넥터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이 API 커넥터로 저희는 뭘 할지를 이제 중요한 건데 라는 add another API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하나 만들어 볼게요. API 이름은 뭐 챗GPT라고 이름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 여기서부터 엄청나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게 나 100%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저희는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이제 아까 계속해서 봤던 이제 오픈AI 이제 문서를 이제 보면 API에서 이제 독스 문서로 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 챗GPT API를 사용하면 되는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여기 아래에서 쫙 보면은 이제 딱 capability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용할 것들인데
뭐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희는 이제 API만 사용할 거니까 API 레퍼런스 가서 채팅을 이용할 거니까 이제 챗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뭔가 좀 복잡한 것들이 나와. 괜찮아. 일단은 모르셔도 돼요. 저희는 일단은 create chat completion 이게 뭐냐면 이제 채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오른쪽 화면에 보면 되는데 요거 이제 이게 뭐지? 하나씩 봅시다. 여기로 일단은 요청을 보내서 딱 봐도 URL 같죠?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블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제 여기 저희가 챗GPT 만들었고 조그맣게 여기 화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PI 콜 뭐 그대로 해서 expand 펼쳐 봅니다. 요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URL을 넣는 데거든요. URL 한번 넣어볼게요. 요 URL을 넣으면 되는데 사용 방법이에요. 이 URL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URL을 사용할 때 이 H가 헤더라는 거거든요. 헤더에는 이런 걸 넣고 또 요 헤더에는 요런 걸 넣고 D가 데이터인데 데이터로는 요거를 보내면 돼. 이 말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URL에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내주면 돼. 그러니까 포스트 설정해주고 요것도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 여기 누르면은 포스트로 하라고 했으면 포스트 설정해주고요. 헤더라고 있어요. 헤더에 여기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컨텐트 타입 어서라이제이션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 어서라이제이션 베어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픈AI API 키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API 이제 키를 발급받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여기 API 키 보면은 저희 요거 발급받은 거 있죠. 시크릿 키 해가지고 새로 발급받기도 하고 요 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성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키다 테스트 키다 라고 하면은 요 값을 넣는 겁니다. 요거를 넣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지워놓고 이걸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베어러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되는 걸 써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뭐 예를 들어서 오버핏 렉처 요 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출되면은 다른 사람이 다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문서에서 이건 어떻게 쓰면 돼 라고 하는 거 중에서 저희 요거 포스트 넣었고요, URL 넣었고요, 요거 두 개 넣었어요. 이제 요것만 넣어주면 돼요. 데이터 넣는 건데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바디 타입 JSON 요건 건들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생각해보면은 요런 질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서 이 롤 유저가 이제 어떤 거를 질문하느냐인 거고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원래 API 사용할 때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혹은 뭐 하는 AI 이렇게 딱 이제 알려줬다면 텍스트 창에서 알려줬다면 API라는 걸 사용할 때는 따로 이제 알려주세요. 너는 뭐 기본적으로 helpful assistant야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는 원하는 걸로 이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요 화면까지 되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뭐 간단한 거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안녕 넌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해서 initialize call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로 API를 한번 호출해 보는 거예요. 챗GPT한테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답이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initialize call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챗GPT에서 응답을 줬구나. 원래 저희가 챗GPT 사용할 때 이렇게 텍스트 쫙 나오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도움이 되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이름은 따로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온 거예요. 저희는 요것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그 화면에다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세이브 해주고 일단은 요거 그대로 놓고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API를 호출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 전에 다시 플러그인으로 돌아가서 이름을 정해줍시다. API 챗GPT 안에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tell me 뭐 예를 들어서 ask how to cook 영어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영어로 하는 게 이제 깔끔하긴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API야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workflow로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workflow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을 만들어내게 하고 싶어 이거니까 이 workflow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려줘! 이거 클릭하면 뭘 할 거냐? 요거를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플러그인에 가면은 원래 이제 API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잘 됐는데 보자. 이렇게 나왔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API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API는 그 버블 안에서 데이터로 사용할 거냐 액션으로 사용할 거냐가 나눠져요. 데이터로 사용할 거냐는 저희가 막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에 딱 떴을 때 홈페이지에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를 어디서 쫙 가져와 이건 거고 액션은 내가 뭔가를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이제 같이 알아볼 거니까 굳이 처음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알려줘 요거를 눌렀을 때 저희는 요 ask how to cook 이런 API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요 결과를 어딘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래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고 너무 크니까 얘도 한 400픽셀 하고 가운데로 이제 보여줄게요. 이렇게 할 건데 뭐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보여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데이터는 뭘 보내줄 거냐면 이 텍스트라는 거에서 데이터는 여기 이제 요 I 버튼이 있어요. 정보 버튼. 요거 누르면은 커스텀 스테이트, 즉 이 텍스트의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모르셔도 돼요. 이제 많이 사용하면은 많이 사용할수록 이제 익숙해지는 거니까 굳이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눌러서 저희는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answer라고 할게요. 챗GPT한테 답변을 가져온 거니까 answer인데 그 answer는 텍스트일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요걸 눌렀을 때 다시 그럼 여기다가 뭘 보여줄 거냐? 뭐 여기서 저희가 뭐 헬로우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는 헬로우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헬로우 같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insert dynamic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바뀌는 데이터를 어떤 걸 넣을 거냐 그 얘기예요. 다이나믹 데이터 넣어주고 저희 요거 텍스트 요거죠. 요거에 answer 아까 이제 저희가 요거 여기에서 눌렀던 이 answer를 넣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볼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어있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알려줘라는 버튼을 누르면 챗GPT한테 이제 응답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다시 워크플로우로 와서 버튼을 눌렀을 때 ask 물어보고 이 값을 텍스트한테 넣어줄 거야. 여기 이제 set state라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set state of an element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의 상태를 바꿔줄 건데 저희는 텍스트 B 요거죠. 요거에 이게 텍스트 B라고 하는 게 조금 보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름을 정해줄 수 있어요. 텍스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answer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텍스트 answer. 그래서 여기서 다시 텍스트 answer에서 answer를 뭐로 설정할래? 1번에서 나온 답을 설정할 건데 아까 보니 막 이제 복잡한 데이터가 있었죠. 그거를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면 요거 1번의 결과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choices의 첫 번째 아이템에서 메시지 컨텐트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화면으로 가볼게요. 다시
챗GPT한테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은 챗GPT가 응답을 주고 안녕하세요, 저를 도와주는 AI 어시스턴트 이름 없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제 챗GPT에서 알려준 거를 이제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어떤 요리 하고 싶어? 나 밤양갱 요리하고 싶어, 알려줘 라고 했는데 밤양갱 알려주잖아요. 뭐야? 나 밤양갱 요리하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챗GPT에서 물어봤을 때 뭐 요런 걸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요런 거죠. 근데 뭐 아무튼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저희가 원하는 이제 질문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플러그인으로 돌아갈게요. 플러그인으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있죠. 여기다가 안녕 넌 이름이 뭐야? 이 계속해서 물어봐지니까 챗GPT가 왜 자꾸 나한테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알았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말고 다른 걸 넣으면 되겠죠. 다른 걸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 다른 걸 어떻게 넣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 대신에 뭐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너가 계속해서 바뀌는 값을 사용하려면은 요런 꺽스를 사용해라. 여기다가 저는 퀘스천이라고 할게요. 퀘스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프라이빗을 해제를 해줘야 저희가 이제 값을 넣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 퀘스천으로 뭘 넣어줄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워크플로우로 가셔가지고 여기 다시 요거 엑사쿡 보면 요게 생겼어요. 아까 없었는데 퀘스천으로 뭘 넣을래?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으로 어떤 걸 넣을지를 생각해보면 요거를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퀘스천으로 어딨지? 요거 인풋 어떤 요리를 하고 싶어? 요거에 값을 넣어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프리뷰 눌러서 보면은 아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지금 응답이 갔다 와. 이거 알려줘요. 뭐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된장찌개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도 뭔가 달라졌어. 아까는 나는 뭐 도움해주는 AI 어시스턴트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된장찌개에 대해서 그래, 뭔가 반영이 됐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꿉시다. 나는 요 퀘스천 말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뭐 메뉴라고 할게요. 나는 뭐뭐에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고 싶어. 이제 여기에 메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요 메뉴라는 걸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요 아래 나와야 되는데 나왔죠. 메뉴 이렇게 이제 다시 프라이빗 풀어주고 저희는 이제 메뉴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로 가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메뉴로 바뀌었죠. 이 메뉴 뭐로 넣을 거야? 여기 인풋 나 요거의 값을 이제 메뉴 설정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프리뷰 눌러서 봅시다.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된장찌개 요리 방법을 과연 알려줄까? 알려줘! 누르면은 이제 요리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알려줘야 해요. 보면 된장찌개 요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르르르 알려주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요게 아니야. 뭔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요게 아니야. 저희가 아까 챗GPT한테 물어봤던 걸 생각해보면은 나는 형식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알려주긴 했지만 나는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어.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 저희가 이제 제이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볼 건데 지금은 뭐 된장찌개 뭐 조리하는 방법 알려줘라고 하면은 챗GPT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쫙 텍스트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저희가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이 왔을 때 좀 더 이제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룹을 넣어줄게요. 그룹을 넣어서 그룹을 지정을 해주고요. 대충 한 400픽셀 정도 해주고 여기 안에서 제 것들을 막 넣어줄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제 넣어줄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뭐 재료인데 좀 이제 크게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아래에는 피팅 그룹으로 넣어서 이제 이렇게 재료 리스트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뭐 조리 방법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한번 보여줄게요. 조리 방법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따로, 이 재료 부분만 따로 떼서 화면에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 조리 방법에 대해서 따로 떼서 여기 넣어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챗GPT에서 응답을 준 거 자체가 이렇게 쫙 이제 글자로 된 텍스트로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JSON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JSON이 뭔지를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JSON은 사실 이제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방법, 그 데이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요 데이터가 뭐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요거를 저희가 JSON 형태로 바꾸게 되면 요런 식으로 돼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료 ingredient라는 거 안에 리스트 형태로 있는데, 뭐 네임이, 이름이 뭐 된장, 어마운트가 이제 뭐 득훈술, 또 두 번째로는 물, 뭐 4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여기는 텍스트인데 이렇게 이제 조금 데이터를 나눠서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요거에 대해서도 뭐 1번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뭐 2번 따다다다닥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저희가 요거를 이제 JSON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걸 JSON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렇게 이제 텍스트로 나온 거는 이거 어떻게 나눠서 보여주지 이랬다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요런 JSON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요렇게 조금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야, 인그레디언트 안에 있는 애들을 이제 화면 여기에 보여주고, 인스트럭션 안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기 플러그인, 여기 챗GPT한테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어떤 애야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제 해놨어요. 제가 이제 하나 예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제 JSON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한테, 챗GPT한테 야, 나 이렇게 텍스트로 주지 말고 JSON 형식으로 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글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좋았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미리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너는 굉장히 이제 유능한 뭐 요리사야. 그래서 너한테 뭐 물어보면은 이제 레시피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응답은 JSON 포맷으로 해줘. 그 다음에 레시피는 그 인그레디언트, 재료랑 인스트럭션, 가이드 같이 줘야 돼. 그 다음에 인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랑 그 다음에 수량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텍스트의 리스트로 줘. 그래서 그 응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JSON이어야 되고 한글로 이야기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챗GPT 쓰는 건 똑같아요. 포맷을 알려줘요. 이 포맷은 요렇게 해줘. 요 인그레디언트에 이렇게 넣어주고 예시로 요렇게 해주면 돼.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버블에서 요거를 바로 이제 인식을 못하니까 요거를 한 문장으로 조금 이제 압축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구글에서 뭐 JSON을 뭐 스트링으로 바꿔줘,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찾아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인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저는 요거를 사용할게요. 링크는 따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요거를 야, 줄어들었네.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짧은 걸로 바뀌어요. 얘를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제 요거 대신 사용해 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제가 다른 데다 복사를 해놓고요. 요 복사해서 요거 대신에 넣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넣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요 맨 앞에 써있는 따옴표 좀 지워주고요. 요건 왜 띄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넣어 볼게요. 요 값을 이제 저희가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제 응답을 어떻게 주는지 볼게요. 여기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새로 고침해서 된장찌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응답이 갔다가 오면은 이제 기존이랑 다른 제이슨 이렇게 줄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왔죠. 아까랑 다르게 나왔어요. 아까는 텍스트로 쫙 나왔다면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형태로 줘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로 줍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요거는 따로 떼어서 여기 재료 쪽에다가 보여주고 요거는 이제 조리 방법은 따로 떼어서 여기다 보여주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다시 리이니셜라이즈 얘를 한번 넣어주고요.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지 얘가 형식을 이해해요. 데이터 형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번 해주는 게 좋고요.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얘가 바로 이 제이슨이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버블이.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요거 이제 링크도 제가 따로 이제 남겨드릴 텐데 요거는 이렇게 인지하면 돼라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포맷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쓸 건데요. 여기를 데이터 포맷으로 해주고요. 어떤 뭘 할 거냐? 뭐 제이슨을 아니야 스트링을 왜 안 될까? 야 펼쳐서 스트링을 string to JSON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일단은 이게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게 어떻게 동작하지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dev-obatic.app api v1 convert string to json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고 post라고 해주시고요. content type application json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저희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요건 진짜 모르셔도 상관없고 데이터에다가 이제 예시 데이터로 요런 거를 넣어서 해줄 거예요. 요거 여기 넣는 값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initialize에서 나온 값인데 요것도 어떤 값을 넣으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뭘 넣으면 되냐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re-initialize 콜을 하면은 챗 GPT한테 야 나 이거 이렇게 해줘라고 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요렇게 오거든요. 컨텐트 안에 아까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텍스트 안녕하세요 뭐 이제 된장찌개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를 요렇게 줬어요. 저희가 원하는 제이슨의 형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가 제이슨은 사실 문자 열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데이터 형식인데 이거를 나타내줄 버블에서 사용하려면 요걸 한번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이제 맨 앞에 맨 뒤에 큰 따옴표 하나씩 이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re-initialize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그레디언트 안에는 리스트인데 name이랑 amount가 들어가 있고 instruction은 리스트구나 라고 이제 알려줘요. 저희는 이제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 workflow에 가셔가지고 플로우에서 이제 요걸 사용하게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설정을 먼저 해주는 건데 요거 일단 재료로 뭐를 이제 보여줄 건지도 한번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재료로 이제 사용할 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지를 이제 설정할 건데요. 여기 type of content 이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뭘 선택할 거냐면 저희 string to JSON에서 이제 ingredient라는 걸 이제 받을 거거든요. 요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state로 ingredient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 ingredient 요거에 들어갈 거고 리스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repeating group string to json ingredient 요거에 방금 넣은 거 요거 요거다
커스텀 스테이트에 ingredients 요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로 뭘 보여줄 거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에서 current cell의 string to json ingredient에서 이름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리 방법도 똑같이 비슷하게 설정을 해줄게요. 조리 방법 같은 경우에 instruction에 있는 걸 넣어줄 거라서 여기다가 instructions 요거 instruction은 아까 이제 생각해보면 텍스트 리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 리스트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컨텐츠는 텍스트가 하나씩 들어올 거고 데이터 어디서 가져올래? 라고 하면은 요 repeating group 텍스트 요 repeating group 텍스트 여기에서 나는 instruction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 설정해준 instruction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ow 즉 이제 몇 줄 보여줄래? 저희는 딱 4줄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요거 이제 풀어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풀어주시고 텍스트로 여기다가 뭘 보여줄 거냐? 현재 셀의 텍스트 이렇게 보여줄 거야. 지금은 다 완전하게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계속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워크플로우, 즉 알려줘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해놨던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거 요리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인풋을 아까 넣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설정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과 나온 거에 요 ask how to cook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string to json 요거를 이제 액션으로 바꿔주시고요. 새로 추가를 할 건데 요거 string to json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저희가 임시로 넣었던 데이터고 요거 말고 요 1번의 결과값 choices의 first item의 메시지 컨텐트가 그 결과값이에요. 요거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나온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저희가 set state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state 5번 element 한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repeating group string to json ingredient 여기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여기 ingredient에다가 두 번째 했던 거의 결과에서 ingredient를 넣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개 더 set state element 그 다음에 요거 여기는 이제 요거죠. 여기에다가 instructions 안에다가 요 두 번째 거의 결과에서 instruction을 넣어줄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진행했을 때 그리고 하나 이제 깜빡한 게 있는데 여기 요걸 넣을 때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요게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긴 한데 이제 이거 정말 제이슨 세이프하게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왜 그런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이제 잘 돼 있나 확인해 보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해서 된장찌개 이렇게 입력하면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나올 거예요. 요렇게 요게 이제 저희가 요청했을 때 나온 데이터고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줬어요. 여기 이 조리 방법 왜 안 나왔을까? 요걸 한번 이제 다시 보면 되는데요. 요 조리 방법에서 텍스트 인스트럭션 요거를 이제 들어갔고 텍스트 형태로 들어갔고 요것도 이제 리스트 잘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설정을 잘못해줬을 것 같아요. 얘 값을 설정을 안 해줬네요. 제가 두 번째 거 결과물에서 instructions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는 잘 될 거예요. 된장찌개 할 거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재료 그 다음에 조리 방법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조금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쁘게 바꿔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단은 정렬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바꿔줄 건데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거 이 줄을 보더라고 하는 요 줄도 없애줄게요. 볼더인데 보더 없이 할 거야. 이제 볼더 없애줬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텍스트 하나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할 건데 각각은 컬럼이고 얘에다가 여기는 이름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어마운트를 넣을 거예요. 몇 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름, 예를 들어 된장 2큰술, 뭐 물, 뭐 2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요게 위아래로 나오니까 보기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아래 말고 이제 양옆에 나오게 바꿔주면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이제 로우로 바꿔주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되죠. 일단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 뭐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으니까 뭐 한 이제 100으로 이제 줄여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한번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도 위에 살짝 마진을 줘서 위에 띄워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진을 조금 줘서 위로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예뻐질 거예요. 여기도 아까 보더를 안 없애줬으니까 보더 없애주고, 이 사이에 이제 줄도 없애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완전 겉에 있는 줄은 없어졌는데 가운데가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는 세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세퍼레이터도 없애줄게요. 세퍼레이터도 없애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된장찌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좀 제대로 멋있게, 아까보다는 좀 나은 형태로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나와두네요. 뭐 이거를 이제 더 예쁘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각각에 들어가는 거 하이트를 뭐 미니멈이니까 뭐 16을 최소로 하자. 그다음에 글자 사이즈 좀 더 키우자. 글자 사이즈를 키울 거면은 여기 얘에서 얘는 글자 사이즈 뭐 한 20, 뭐 얘도 한 20, 여기도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미니멈 화이트 같은 경우에 뭐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조금 더 예뻐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 화면이 저희가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을 때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없애줄 거예요. 데이터가 있을 때만 보여줘 라고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요 그룹이죠. 요거 자체를 처음에는 이제 없애줬다가 나중에 이제 보여주게 할 건데, this element is visible on page load. 페이지가 떴을 때 이거 보여주게 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안 보여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workflow 가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다 넣어줬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줄 수 있냐면 아까 그거를 보여줘라고 할 수가 있어요. show 해서 엘리먼트를 보여줘. 뭘 보여줄 거냐? 요 그룹, 이제 저희가 아까 숨기게 해놨던 얘를 보여줘 라고 하면은 GPT한테 물어봤다가 이제 값 넣었다가 이제 그룹에 넣어주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 고침했을 때 아마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된장찌개 이렇게 넣으면 원했던 대로 이제 JSON 형식의 데이터가 와서 요거를 원하는 데다가 딱딱딱 넣어줄 수 있게 되겠죠. 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 뭐 사이 간격 조절하거나 여기 조립 방법에 1, 2, 3, 4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이제 맞춰갈 거고, 저희가 첫 번째 때 했던 거 있죠. 요 인덱스 페이지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렀을 때 이제 쿡 페이지로 갈 거니까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프리뷰를 눌러주면은 요 화면이겠죠. 여기에서 이거 누르면은 요 이제 페이지로 이동하고, 뭐 김치찌개, 아보카도 김치찌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창의적으로 답변을 해줄 겁니다. 아보카도 김치찌개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어떤 재료가 필요해, 뭐 이제 창의적으로 알려주겠네요. 마지막에 아보카도를 넣고 끓이라는데 뭐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요거에서 만들 때 사용했던 걸 생각해보면은 일단 버블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사용을 해봤고, API라는 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챗GPT를 저희가 항상 요 화면에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API라는 걸 이제 키도 발급받고 API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거를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주게 보여줬어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버블을 사용하다 보니까 버블 어떻게 써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제이선이 뭐야 API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아질 거니까 요런 게 있구나, 우리가 챗GPT라는 거를 굳이 이 화면에서만 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까지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